FOMC 금리 인하 돌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최소 한두 번, 내년도에 계속 금리 인하할 거기 때문에 정책 금리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점점 하향을 할 거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정도의 텀을 보신다면 미국 국채 투자하는 건 미 국채에 대해서는 국채 금리가 결국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 얘기인데, 미 국채를 투자하기 전에 알으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국채니까 채권의 종류라는 게 발행자가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기관이 어딘가요? 나라가 발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걸 국가에서 발행한다고 국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채, 회사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회사채. 근데 이 회사채 중에서는 아주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 투자해도 이자도 잘 나오고 원금 상환도 잘해줄 것 같은 투자 등급 채권이 있고, 이 회사 중에서는 재무구조도 굉장히 부실하고 뭔가 자금 조달하기 힘드니까 많은 금리를 줘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을 하이 일드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뭐 지방채가 있을 것이고, 미국 같으면 뮤니시플 본드라고 하거든요.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많아요. 그런데 이 발행하는 주체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안전한 게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채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고 안전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 국채 투자가 2, 3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2022년도에 미국에서 금리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상을 시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정책금리를 5.5%까지 거의 1년 만에 5%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였다가 5.5%까지 상승을 시켰으면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2022년도에 사실 그랬어요. 근데 아주 짧게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미 국채를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미국 경제가 반드시 작살 날 거다,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 고금리를 버티지 못할 거다 라고 해서 그 미 국채를 세일즈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안전자산인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국채에 투자를 하려는 세력이 많겠죠. 이걸 예상을 하고 고금리 때문에 미국 경기가 박살이 날 거다, 이래서 미 국채, 다시 말하면 국채 금리가 공격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이제 채권 세일즈를 엄청 세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2022년 초중반부터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 2, 3년 전 투자하셨던 분들은 미국 10년물, 지표금리가 10년물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14, 4.15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 금리가 지금 빠졌죠. 근데 4.23, 4에서 4.1로는 금리가 한 30bp 빠졌으니까 이 꼭지에서 투자했다면 채권 가격은 좀 떴을 거예요. 그런데 4.1, 4.2에서 3% 왔다가 2, 3년 동안 얼마나 금리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 계속 빠질 거다 하고 더 많이 세일을 한 거죠. 그런데 더 빠지지 않고 금리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낮은 수준이 아닌 높은 4.1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낮은 금리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이 4.12가 3% 중반, 3% 초반까지 빠질 거냐? 분명히 내년 정도에는 그런 추세가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그 수익률 곡선을 말씀드리면서 미국 국채가 단기물이 있을 것이고 중기물이 있을 것이고 장기물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기물은 정책금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FOMC가 금리를 내리면 단기금리도 빠질 것이고 올리면 단기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이 장기물로 갈수록 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죠. 경제의 모든 걸 다 반영을 하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세 개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채권을 사려고 하는 또는 팔려고 하는 수급 상황과, 두 번째 물가 상황에 영향을 받고요, 크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경제 성장성, 성장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급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미국 국채 금리의 그 향방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물가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지금 제대로 전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점점 물가가 조금씩 뜰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러면 물가가 뜬다는 얘기는 금리가 빠질까요, 상승할까요? 금리가 상승할 요인이겠죠.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부분이 채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전망을 잘못한 것이고 호도했다고 저는 표현을 과감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타까우니까요.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꺾이거나 침체가 되면 금리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안전한 자산으로 돈이 쏠리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지난 1, 4분기 때 마이너스 0.5% 성장해서 과연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2, 4분기의 분기 성장률이 무려 3.8%였습니다.
합니다. 1위 경제대국 기축통화국이 분기별로 3% 넘는 성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다음 분기 전망치를 계속 발표하거든요. 지금 3, 4분기 전망치가 3.9%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망치가 분기 성장률이 0.5에서 1% 나오면 잘 나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위 경제대국이 3%를 넘는 성장을 호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 지표물 금리 10년물이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리도 상승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져야 아까 설명했던 대로 금리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급이나 물가, 경제 성장률 요 세 개만 대표적으로 보자면 수급은 뭐 탄탄한 상황이거든요. 정부든 뭐든 하여튼 여러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살려고 하는 세력이 많아지면 더 많이 살 테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낮아지는 요인, 물가 상승 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 높은 상황, 지금 관세 때문에 이거는 금리 상승 요인. 경제 성장이 워낙 세니까 이건 또 금리 상승 요인. 자, 그러면 총량 개념으로 볼 때 미국 금리가 뜰 거냐 빠질 거냐, 적어도 공격적으로 당장은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결론을 잘 내야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보다 더 어려운 게 채권 투자예요. 채권은 단순하게 절대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얘기는 나라, 그 국채를 발행한 국가, 정부가 안 망한다는 거고요. 이게 처음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을 하고 나면 제가 이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샀어요. 그럼 어젠가 뭐 금리가 떨어져서 수익이 높아지면 제가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금도 필요하니까 이걸 시장에서 팔아서 자금을 또 마련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이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고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대하게 시장금리 영향을 직격탄을 맞아요. 근데 이 시장금리, 이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움직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아까 수급 상황, 물가 전망, 경제 성장 전망이라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투자할 요량이시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 세 가지 상황이 어떤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건지 하락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건지를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내내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께 공부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도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미 국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채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국가채무라고 할 때는 그 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부채,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GDP 대비 한 5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2조 달러, 뭐 발표할 때마다 틀립니다. 뭐 1.8조 달러라는 데도 있고 2.4조 달러라는 데도 있고, 저는 2.4조로 보통 방송을 할 때 써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GDP가 좀 커야 좀 뿌듯하잖아요. 근데 한 2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율 감안하면. 2조 달러의 50%니까 한 1조 달러, 한 3,400조 빚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의 국채, 미국의 1년 GDP가 30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5배 큽니다. 30조 달러 GDP에 미국 정부가 이제까지 발행한 국채, 다시 말하면 갖고 있는 빚이 36조 달러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DP의 12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끝났고 이런 호도들을 하는데, 기축통화국이고 아직도 여전히 미국 국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고,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아까 4.23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3%가 쉽게 보이거나 올 들어서만도 3%가 살짝 보이긴 했거든요. 4월 달에 3.99 갔다가 지금 4.23 갔다가 다시 4.1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안 빠질까? 정부에서도 채권을 계속 사주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안 빠지는 이유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미국 국채를 과거부터 계속 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도래하겠죠. 뭐 만기가 20년, 10년, 30년짜리를 계속 이제 빚을 졌으면 이게 20, 30년 전에 발행을 해놨으면 이제 만기가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14조 달러 정도가 만기가 도래한다고 해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 이제 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고 그랬고, 경제 성장도 워낙 세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까 그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36조 달러, GDP의 1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36조 달러 이제까지 발행한 채권 중에 과거부터 쭉 발행해 왔던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가 2025년부터 2027년 한 3년 동안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30-40%가 만기가 도래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한 14조 달러 정도가. 그럼 만기가 계속 도래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만기 원금을 계속 상환해 줘야 되고 그 채권을 또 그 시장에 나올 거니까 채권이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살려고 하는 채권보다 팔려고 하는 채권이 많아지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빠지진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요인이겠죠. 이것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미국 국채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해요. 다만 단기적으로 금리가 이거 투자하면 국채니까 뭐 지금 4% 넘게 이자 주고 있고 절대 안 망할 채권이니까 무조건 수익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워낙 많은 요인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면에 따라서는 내가 투자한 시점 대비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추세로 금리가 쭉 빠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것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매력도가 있는 자산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 들어 전 세계 미국 국채라고 하는 거는요, 시중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개인도 취급하고 투자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 국채 발행 시장은 거의 그 전문가들의 시장입니다. 거대 시장이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미국 국채를 각 국가별로 2012년부터 각 주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라든가 거대 시장의 다른 국가에서 미국 국채를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를 뭘 뜻할까요? 미국 재정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발행한 정부가 망하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이제 장기적인 국가들의 미국 국채 보유 현황을 보여드린 것이고, 단기적으로 저희는 어떤 걸 판단하냐면 이게 그때마다 만기가 도래하는 거든 미국 정부가 새로운 자금이 필요해서 이 옥션을 해요. 경매를 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이거를 매달 뭐 2년물 했다가 5년물 했다가 7년물 했다가 10년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아무래도 지표물이 10년물이니까 10년물 같은 경우는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 비중을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려 막 70%가 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한 몇백 조씩 발행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환장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2만큼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별로 인기가 없는 뭐 20년물, 30년물도 60% 가까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재정 문제 가지고 막 호도를 하면서 미국 국채가 끝났고 정부가 곧 망할 거고 그때마다 미국 경기가 박살이 나거나 주식이 박살나거나 이런 일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채권, 미국의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미국채 바이백을 해준다든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보는데, 지난 7월 달에 그 미국 연준에서 SLR이라고 해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 세계 그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에서 이 그 금융기관들한테 니네가 투자하고 있는 총 포지션 대비 자본금을 최소 3%만큼은 유지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 국가가 자체적으로 3%보다 더 높은 조금 엄격한 5%만큼을 유지를 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은행, 시중의 은행별로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쌓고 있었죠. 한 6-7%씩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그 연준에서 5%로 설정해 놨던 그 SLR 규제 레벨을 3.5에서 4.5로 낮춰주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 대형 은행들에서만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규모가 적게는 5조 달러에서 많게는 10조 달러 이상, 뭐 몇백조 달러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천조 원의 미국 국채 신규 매수 여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상승 기대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쉽게 빠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도 다시 뭐 4.5 갔다가 이런 상황은 안 올 거다. 그래서 향후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지난 9월 달 FOMC 금리 인하 돌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최소 한두 번, 내년도에 계속 금리 인하할 거기 때문에 정책 금리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점점 하향을 할 거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정도의 텀을 보신다면 미국 국채 투자하는 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채권에 투자한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게임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그냥 간단히 답을 좀 드린다면,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첫 번째 시작했으니까 10월이건 11월이건 한 번 이상은 국채 금리 인하할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타이밍을 보시다가 국채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때
뭐 조금씩 들어갔다가 대신 이거 한 3개월, 6개월이면 막 10%, 20% 나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 국채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금리 움직임이.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이상 쭉 보시고 뭐 투자를 하시면 절대 망할 염려는 없죠. 미국 정부가 그 돈 떼먹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말씀 마치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